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이가은입니다. 이어지는 부동산 규제들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참 고민 많으시죠?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시면서 고민 상담도 받아보시고 알짜 지역 정보들도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이드 출발해 볼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규진 이사와 함께 우리 상담 시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070-5143-7902번으로 궁금증 보내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자, 이제 최대한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지금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그 역북동에 우미리 네. 센트럴파크 지금 34평짜리 분양받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중 제가 계속 이렇게 투자성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가도 되는지 그 향후 전망 좀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용인시에 지금 34평형을 분양을 받으셨는데 향후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저희 이사님께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역북동에 지금 우미린 센트럴파크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네네네. 네, 지금 34평형 지금 분양 받으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 향후 전망 지금 분양 받으시고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될지 이게 지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제가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기로 조금 가격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 길게는 가지고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지도를 보면서 해드릴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우미린 센트럴파크 아파트죠.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용인 경전철이죠. 명지대역 인근에 있고요. 또 그 단지 안에 한박초등학교고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트렌드에 맞게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 조성이 되고 있고요. 또 이 근처에 역삼지구도 지금 계속해서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이 지역은 계속해서 지금 기반 시설이 잡혀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반 시설이 자리가 잡히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격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보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용인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를 조금 크게 해놓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좀 확대해서 이 근처 부동산 시장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자, 용인시의 어떤 부동산 이 시장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세 구역으로 나뉘게 되겠죠. 행정구역상 이 위쪽에 이제 수지구가 될 테고요. 저 바로 아래쪽에 기흥구가 있고, 또 이 수지구와 기흥구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처인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처인구 아파트 값이 수지구나 기흥구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지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지은 지 이제 10년이 되지 않은 새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수지구가 한 4억 얼마 정도, 또 기흥구가 3억 얼마라면 처인구가 한 2억 얼마 정도,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처인구 아파트 값이 이 수지구나 기흥구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정적으로 두 가지 약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경전철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지구나 기흥구는 신분당선, 또 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향후에 또 GTX가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수지구나 기흥구가 좀 더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처인구, 특히 이 역북 지역에서 좀 왼쪽으로 보시면 바로 이제 동탄 신도시가 보이시죠? 자, 동탄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동탄 이 신도시가 특히나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앞으로 계속 공급이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결국 또 뭐 GTX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GTX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동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이 단기적으로 어떤 기반 시설이 자리 잡히면서 조금의 가격 상승은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오래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3, 4년 뒤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해 보시면서 조금만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후에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그 덕정역 서희 스타일스 에듀포레라고 네. 네, 조합원 분양 모집으로 하는 게 있어서 투자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몇 평형대인가요? 25평대요. 25평대고 네. 지금 덕정역, 경기도 양주시 쪽 맞으신가요? 네, 네, 그쪽에 지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투자해도 될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 연결해서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덕정역 주변에 있는 서희 스타일스 지금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보고 계시다고요? 네네. 자,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은 장점이 그렇게 뚜렷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양주 신도시죠. 양주 신도시입니다. 지금 덕정역 주변에 아마 말씀하신 서희 스타일스 에드포레가 지금 2단지 아파트가 있고 그 옆쪽으로 아마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 이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크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양주 신도시, 이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양주 신도시가 되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2기 신도시로서 또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되려고 했었다가 사실 잘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조금씩 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도시가 사실은 어떤 나중에 탄력을 좀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충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첫째로 주변에 일자리가 좀 많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업무타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또 기반 시설이 잘 잡히면서 또 탄력을 받을 거고요. 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도 좀 쾌적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 양주 지역은 어떤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최근에 양주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금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거고요. 또 GTX C 노선이 현재 덕정역까지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교통 접근성에 있어서도 장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점이 사실은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나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예비 타당성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간이 걸릴지 사실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실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에 한 10년 정도는 좀 두고 길게 보면서 들어가야 하는 이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또 바꿔서 생각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이제 물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싸다는 거, 분양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에 반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고 또 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조합 운영이 뭐 불투명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서희 스타일스,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이런 단점을 잘 극복하고, 물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모두 뭐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극복하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장점이 굉장히 뚜렷한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좀 의문점이 들어요. 지금 이 아래쪽에 뭐 양주 신도시 쪽에 보시면은 이 옥정지구, 이 지역의 지금 아파트들 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비교했을 때 사실 이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야지 장점이 뚜렷한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장점이 뚜렷할 것 같지도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좀 장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컨셉이 뚜렷하지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물건 자체에 있어서도 장점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정리를 하면 뭐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꼭 이런 투자 방법이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세미나나 이런 식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한번 또 다른 투자 전략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간적인 부분이나 장점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아무래도 이곳은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말 부동산은 따져볼 것도 많고 살펴봐야 할 것도 참 많은데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조정받는 시장에서 수익내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4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남영역 1번 출구 앞 리얼PS 세미나장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이 세미나 소식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또 다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곳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노원구 공릉동에 네, 태강 아파트 25평이거든요. 예. 네, 실거주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네. 될지 조금 궁금해서요. 아, 그럼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태강 아파트에 지금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릉동에 위치해 있는 태강 아파트 말씀해 주신 거 맞으세요? 네네. 네, 지금 25평형 보셨다고 하는데, 자, 일단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는 찬성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공릉동에 위치한 태강 아파트고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바로 아래쪽에 지금 6호선 화랑대역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지하철 이용도 굉장히 편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또 공릉중학교, 태릉초등학교 이렇게 초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 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편리한 이런 아파트죠. 그래서 이 뭐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런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실거주 목적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아파트임에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지만 결국 향후에 또 이 아파트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염두에 두면서 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보다는 좀 옆 동네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를 좀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도를 이렇게 크게 해놓고 봤을 때, 자, 특히 이 지역의 뭐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가장 유명한 것이 역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되겠죠. 지금 광운대역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들어갈 거고요. 현재는 뭐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 추진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진행이 될 텐데 결국에 이 지역에 뭐 도시 기반 시설도 들어오고 또 주거 시설, 뭐 업무 시설, 상업 시설들이 집중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주변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항상 또 상습 정체 구간인데 또 교통 정체도 해소가 되고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수변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6호선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태강 아파트 역시 6호선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6호선 라인 쪽으로는 지금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동덕여대라든가 뭐 광운대, 한예종, 뭐 경희대, 뭐 인근에 지금 이 태강 아파트 인근에도 서울여대라든가 뭐 서울과기대 이런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지역의 어떤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 또 동북권 생활권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또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사실은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 중랑천 기준으로 동쪽보다는 아무래도 이 서쪽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 6호선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는 앞으로 좀 우리가 특히나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이 아파트도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는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만 만약 아직 뭐 결정을 확실히 하신 게 아니시라면 이 중랑천 왼쪽 편으로도 좀 검색 범위를 넓혀서 가격대에 맞는 아파트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이렇게 보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으로는 적합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감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약간 서쪽, 그 6호선 역세권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다음에 또다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또 다른 시청자님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제가 은평구 역촌동에 네. 신축 빌라 푸름짜리를 2억 3천만 원 주고 매수를 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좀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아, 네. 지금 은평구 역촌동의 신축 빌라 투룸 구조인데 매수를 하셨고, 지금 매수한 게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앞으로 뭐 더 집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역촌동에 있는 투룸 빌라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네. 네, 2억 3천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정확한 집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가 역촌동 20-25번지요. 네, 20-25번지시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딱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빌라로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셨다는 건데, 네네. 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갭 투자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차익형으로 물건을 보고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차익형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매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네. 이 지역이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내가 좀 원활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역촌동이라고 하면 이 지역이 될 텐데, 자, 매도를 할 때 우리가 잘 매도를 하려면 사실은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에 내가 가진 물건이 다른 많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여야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나중에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 호재도 있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네. 개발 호재가 집중이 안 돼 있다면 이 지역 자체가 뭐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서 정비 사업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역촌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딱히 이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네. 어떤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지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북권이죠.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든 어떤 관심, 집중도가 사실은 이제 좀 더 아래쪽이죠. 수색 쪽이나 아니면 뭐 은평 뉴타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역촌동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향후에 네. 뭐 GTX가 연신내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나중에 매도하실 때 어떤 차익을 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거래 자체가 투자자 간의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고요. 실수요자들 간의 거래가 사실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려면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굉장히 핫한 지역, 용산 같은 지역을 예로 들면 지금 이제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활발하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뭐 어떤 그런 거래보다는 사실 실수요자들 간의 거래만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네. 어떤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위험한 투자는 아닙니다. 안전한 네. 투자이지만 사실 그에 반해서 어떤 확실한 색깔은 없다. 뚜렷한 컨셉은 없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 높은 차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네. 장기로는 이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장기로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사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이 매도 네. 타이밍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지금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은요, 지금 김규진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2부에서는 알짜 지역 정보들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김규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